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공무원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효신입니다. 자,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죠. 저희 같은 강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봐야 될 게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살펴보면서 내년에 1월 3일부터 시작하게 될 우리 심화 12조 과정을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과목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냐고요? 자, 여러분들이 9급을 준비하든 7급을 준비하든 어느 직급, 어느 직렬을 선택하든지 간에 피해갈 수 없는 과목이 바로 국어입니다. 자,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텔프와 한능검 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자, 9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텔프는 레벨 2 32점 정도, 한능검은 4급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국어 과목을 통하지 않고서는 합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국어 과목이 이렇게 중요한 영역이죠. 2021년 7월 24일 날 시행되었던 7급과 9급 공무원 국어 문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요. 요 왼쪽 라인에 있는 것이 7급이고 오른쪽 라인에 있는 것이 9급입니다. 자, 7급과 9급이에요. 자, 색깔이 구별이 좀 되나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통적으로 공무원 국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어문 규정, 어휘, 어법, 문법 문제입니다.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학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급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표준어 맞춤법, 외래어표기법, 속담 띄어쓰기, 단어의 의미, 표준발음법, 로마자 표기, 표준발음, 한글 맞춤법으로 어문 규정이 출제가 되었고요. 9급 같은 경우도 혼동어휘, 띄어쓰기, 사전 해석하는 문제, 맞춤법, 접속어, 외래어 표기, 문법 종합지식, 로마자 표기, 문장 기호, 그리고 합성어 고유어 의미 파악, 관용어 속담, 표준발음법 문제로 어문 규정이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2020년 작년이죠. 2020년 9급을 기준으로 한 자료인데요. 어문 규정이나 어휘 관련, 독해 관련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근데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죠. 작년에는 여러분 문학 문제가 영문항이었습니다. 소설이 한 지문 나왔었는데 결국은 속담 연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소설 문학 지문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문학이 아예 출제가 안 되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건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돌발 유형이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준비하기 힘든 독특한 유형의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돌발 유형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되었을 뿐더러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었던 문학 문제가 다수 포진을 했고 그 영역도 아주 다채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문학을 조금 등한시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문학도 반드시 국어 영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역을 같이 골고루 배분해서 학습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하면은 따라오는 항상 꼬리표 같은 의문들이 있죠. 공무원 국어는 너무 지엽적이다. 너무 예외적이다. 자, 공무원 시험 문제, 이거 실화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다른 비슷한 7급과 9급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 국어 문제에서는 왜 출제가 되느냐? 자,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데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2018년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 6번 문제. 자, 훈몽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훈몽자회라는 것은 최세진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한자 학습서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국어 공부 학습의 일부로 삼기가 솔직히 조금 예외적이긴 했습니다. 훈몽자회 관계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듬해 또 나왔어요. 2018년에도 나왔었고, 유형은 조금 달리 했지만은 2019년에도 역시 훈몽자회에 관계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자, 2019년에서 아마 제일 예외적인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연암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이 어디에 실려 있느냐? 연암 박지원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연암집에 있는 거 아니야? 열하일기였나? 정답은 방경각 외전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예덕선생도 모르겠는데 방경각 외전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미 알게 되었으니까 다음에 안 틀리면 되는 겁니다. 자, 2019년에서 또 달리 예외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남사당패 놀이에 대한 설명이었었는데요. 버나, 어른놀이, 덜미, 살판과 같은 전문 용어의 뜻까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어떤 학생들이 조금 놀랐었던 문제죠. 언어 여절에 가장 알맞게 발화한 것이 뭐냐. 자, 뭐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조금 예외성도 있었었고요. 돌발성도 있는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나왔던 7급에서 자, 그나마 돌발성 문제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자, 위안스카이와 순원, 우리 다른 작품도 2개가 더 있었는데요. 그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자, 공이 추모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국어 문제인가요? 자, 그리고 외래어 표기 문제에서 아주 특이한, 자, 여러분, 트로트가 요새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래로서 이야기하는 트로트는 자, 트롯이 아니라 트로트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트롯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아니죠. 있습니다. 말, 발굽, 소리를 흉내내는 표현을 트롯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표기에 다른 2가지 형태의 외래어를 가지는 독특한 문제였었죠. 자, 합성어 문제인가 고유어 문제인가 2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합성어법 문제는 아니었고요. 결국 어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자로 되어 있는 합성어와 우리 고유어로 되어 있는 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신선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 시험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문제였던 것도 사실이죠.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시입니다. 한자 도금 문제로서 사자성어를 물어볼 의도였다면 굳이 작품 자체를 이렇게 다 한자로 줄 필요가 있었을까? 나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출제하시는 분이 학생들 한자 공부 많이 하라고 아마 이 문제를 출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시가 유명한 작품인 건 사실이니까 요 정도로 읽어냈으면은 아마 요 작품의 의도를 사자성어로 파악을 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사자성어마저도 도금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대략적인 부분이지만 그동안 있었던 국문 문제 그리고 올해 시행되었던 국문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합격에 필요한 요소가 바로 뭘까요? 국문 시험은 여러분 국어가 결정합니다. 국어가 곧 합격이고요. 그렇다면 군파르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국어 문제 어렵습니다. 국어 공부 힘들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민족 국문학원으로 찾아오셔서 저 최효신과 함께 합격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